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창수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170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진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집안으로 보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말리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어떻든 간에. 네. 현장을 몇 번 가보셨나요? 지금 참 박문진의 입장은 델리케이트합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와 자식 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방송이라고 하는 기구는 상당히 독립성을 갖고 있는 감독기구로부터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어른입니다. 아주 감독기구 어른이 오히려 세상을 왜냐하면 이 박문진은 9사람의 이사와 10명의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파악하고 당사자로서 개입하는데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를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시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사이에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뉴스, 그렇죠. 드라마, 오락. 그 시청률이 퍽퍽 떨어질 때 이사장님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는 줄곧되게 제가 18대 국회에 와서도 말씀드린 것은 저는 MBC 생존이 물론 공영을 지키는 전제로 그게 왜냐하면 방송 경쟁 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률이 절반으로 가까이 떨어지니까 정말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졌을 때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고 이사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시청률이 떨어진 것은 제대로 방송이 정상화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시청자들의 MBC가 드라마 왕국, MBC의 정통성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여기 지금 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여당 2분, 야당 2분이 MBC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춘을 바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시청률이 떨어졌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드라마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노사가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인기가 많이 있은 드라마가 한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해를 품은 달을 제작을 외주에서 제작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사측에서 그 외주 제작사한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좋은 드라마를 내보냈을 때 사측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나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측이나 사측이나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외주가 제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을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신경을 안 쓴 거죠. 그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시간에 외주 제작사들이 거기서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해를 품은 달, 더킹 등등 교양, 독립 제작사에서 꼭지 프로그램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외주 제작사에 대한 어떤 한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한번 인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주가 지금 MBC가 몇 프로입니까? 제가 50%. 한 50% 되죠? 네. 그러면 지금 한 90년도 중반에 외주 비율은 대충 아십니까? 한 네. 5%죠. 5% 한 5, 6%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방송사 인원들이 거의 아직도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주 비율이 50%인데 지금. 그 90년대 중반에 5%인데 애국가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그 인원이 일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외주가 50%인데.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작년 경영평가회에서 경영평가 자문교수가 항아리형 조직에 대해서 아주 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경쟁 시대를 항아리형 조직으로 맞이할 때 항아리 종류에 따라 좀 구조가 틀린데. 예. 중간 허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고임금 인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형으로 좀 이 슬림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어떤 시기에 밖에 있는 1,500개가 넘는 독립 제작사, 외주 제작사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노사가 국민들의 어떤 시청권에 대한 어떤 방해를 주는 그 사이에 그 외주에 있는 어떤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좀 인정을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위원장님한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쪽하고 문화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쪽을 하나 보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모든 그 법적인 거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고 문화부는 어떤 그 하부 구조로 돼 있고 왜 이런 걸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일산의 지금 콘텐츠 외주 제작을 위한 어떤 만든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센터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센터가 사실은 그 문화부와 방통위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한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결국 거기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방송사에서 외주 이런 어떤 작업할 때 문화부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선 지상파가 직접 제작하는 거는 방통위가 관여를 하고 제작사 아까 말씀 외주사가 제작하는 거는 문화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콘텐츠 분야는 어디가 됐건 일원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만하십시오. 딴 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나머지 부분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또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